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니체의 텍스트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22번째죠. 오늘의 주제는 제1부 15번째 자라투스트라의 설교. 1000개의 목표들과 하나의 목표에 관하여, 이런 주제예요. 재밌겠죠, 그죠? 1차 자료에 텍스트의 깊이를 아시는 분, 제가 볼 때 자라투스트라는 한 1000명 정도 따라오시는 것 같아. 거의 끝까지 오늘 22번째니까 끝까지 따라오시는 분이 한 1000명 되는 것 같아. 오늘은 어떤 깊이 있는 니체의 사유가 들어있을까? 고대 플라톤 철학부터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철학소를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니체의 사유를 밝히 드러내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00개의 고원이 생각나지 않나요? 벌써부터. 들레즈가 왜 과타리와 더불어 사유했던 안티오이디푸스와 1000개의 고원, 왜 1000개의 고원이라고 했을까? 니체의 사유를 너무나 사랑했던 거죠. 여기에 어떤 오늘의 주제의 제목과 관계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폰 타우젠트 운트 아이넴 찔레, 1000개의 목표들과 하나의 목표에 관하여 들어갑니다. 여러분, 클래스의 차이를 아시는 분,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도TV로 꼭 후원해 주십시오. 좋아요는 예도가 참고용입니다. 이런 강의를 예도TV 시청자들은 좋아하는구나 하는 그런 참고겠죠, 그죠? 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오늘 강의에서 특히 니체가 자라투스트라 이전에 썼던 니체의 역사 철학을 알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 역사 철학은 바로 반시대적 고찰 두 번째 작품이에요. 그죠? 이미 예도가 니체 단편 강좌에 강의를 해서 넣어놨는데요. 계속 해야 되는데 강의를 할 게 너무 많아서, 거기에서는 해겔의 진리는 전체다, 진리는 과정이다, 역사의 과정은 진리 전체를 드러내는 어떤 해겔의 사유의 정점에 있는 거잖아, 그죠? 이걸 해체해버려. 그래서 이 과정 자체를 해체하고, 그 부제목이 뭔가 하면은 삶에 대한 역사의 이로움과 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삶과 역사를 대비시키고 있는 거야, 그 작품에서 니체가. 그러니까 삶은 니체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잖아. 그런데 이 역사는 삶에 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작품에 보면은. 그리고 반역사적인 게 오히려 삶의 특징이요. 삶은 역사에 반하여 문화의 잠재력에서 문화를 형성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사적, 초역사적인 방식으로 역사를 해체하면서 삶의 잠재력의 힘을 강하게 강조하는데, 거기에서 인류의 목표는 해겔의 방식으로 하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니체의 어떤 가장 중요한 역사 철학의 사유는 인류의 역사에서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각 시대마다 위대한 힘들이, 벌써 푸코와 들레주가 들어있죠, 그죠? 위대한 힘들의 최고의 표본들, 범례들, 디 헤이스트 엑셈플라렌, 독일어로 직접 언급하자고 한다면 최고의 범례들, 엑셈플라르, 이 범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위대한 힘들, 이 건강한 삶의 힘들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에서 펼쳐지느냐. 그러니까 어떤 단계에서 더 큰 단계를 향하여 역사는 진보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과정이나 목표나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역사는 진행돼 나가지 않는다. 이미 니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모누멘탈, 기념비적인 역사서술. 두 번째가 안티크바리슈, 회고적인 역사기술, 크리티슈, 비판적인 역사기술, 뭐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역사는 삶에 대립하는데 이 삶의 기준의 관점에서 역사 철학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작품 안에서 역사에는 하나의 목표가 없다라는, 다양한 중심, 각 시대마다 다른 더 큰 힘이 작은 힘을 제압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범례들, 그리고 이 범례는 삶의 건강한 것이요, 그리고 삶의 잠재력을 아주 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의 의지,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다는. 자, 계속 나갑니다. 필레, 렌덜, 자, 짜라투스트라, 운트, 필레, 펠컬. 짜라투스트라는 많은 땅들을 둘러봤어. 이리저리 여행하면서 여러 나라를 여행을 했는데, 그러다가 필레, 펠컬, 많은 민족들을 보게 됐어. 조 엔트덱트 에얼 필러 펠컬 구테스 운트 베제스. 이리하여 그는 많은 민족들의 선과 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많은 민족들은 각각 다른 자기들만의 어떤 윤리와 일륜을 갖고 있잖아, 그죠? 공동체의 일륜, 도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양한 민족들은 각각 다른 자기들만의 선과 악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들이 1000개다. 그러면 1000개의 민족은 1000개의 다른 일륜을 갖고 있으며 선과 악의 가치평가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재미있죠, 그죠? 뚜껑이 점점 열릴 겁니다. 자, 카인의 그레서러 마트 판트 짜라투스트라 아우프 에얼덴 알스 굿 운트 묘이제. 자, 이 땅에서 짜라투스트라는 선과 악보다 더 큰 힘을 발견하지 못했어. 이 세계를 여행하면서 짜라투스트라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큰 힘은 뭔가 하면은 선과 악이라는 힘인 거예요. 이게 문화의 어떤 지반 위에, 지층 위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문화의 깊은 곳에. 이 가치평가가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힘이라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 봅니다. 리벤 켄터, 카인 폴크, 다스 니트, 에얼스트, 쉐자. 가치평가를 할 줄 모르는 그런 민족은 살아남을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인간에게, 그 민족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역사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역사 논쟁이 뜨거운데 논쟁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래서 그 역사가 정말 중요해요. 한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기원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가치평가 위에 세워졌는지 정말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가치평가가 없는 민족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빌 S. 지히 아벌 에어할텐. 그러나 그 민족이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조다르프 S. 니트 쉐젠 비 델 나하발 쉐츠드. 이웃 민족이 가치를 평가한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가치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평가를 흉내내고 그 가치평가를 이웃이 했던 방식으로 따라해서는 자기만의 고유한 가치평가가 없이는 그 민족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평가가 정말 중요한 거야. 그죠? 그래서 역사를 계속해서 해석하면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자, 필레스 다스 디젠 폴커 굿 히스. 이 민족에게 선한 것으로 불려졌던 많은 것은 히스 아이넴 안던 혼 운트 슈마하. 다른 민족에게는 조롱거리요, 수치거리로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에게 예를 들어서 선한 거요, 좋은 거다, 이런 문화의 가치평가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민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알조 판트 이히스. 나는 이와 같이 다양한 민족들의 가치평가를 발견하게 됐다 이 말. 필레스 판트 이히 히얼 웨저 게난트 운트 도르트 및 푸얼푸어는 이런 게푸트. 자, 나는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악한 것으로 불려지는 것을 발견했으며, 거기에서는 및 푸얼푸어는 이런 보랏빛 자색 옷의 영예로서 치장되는 것을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악한 것으로 불려졌는데 또 거기서는 다른 방식으로 자색 옷의 영예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 독일어의 푸얼푸얼 보라색 자색은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으로 왜 영예라는 말과 붙였을 수 있는가 하면요, 그것은 왕들의 옷과 가톨릭 성직자들의 옷이 자색 옷인 거야. 보랏빛. 그래서 왕과 귀족들의, 성직자들의 어떤 옷의 색깔이 자색이라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자색 옷의 빛깔의 영예로 치장되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악한 건데 또 문화를 옮겨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 민족에게는 저쪽 민족에게 악했던 것이 최고의 영예로서 치장되고 칭송되는 것을 짜라투스트라는 봤다 이거야. 재미있죠, 그죠? 니 펠슈탄트 아인 나하발 된 안든. 한 이웃의 민족은 다른 이웃의 민족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어. 당연하지.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고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놈을 제압하게 되고 거기서 융화되면서 또 다른 문화가 형성되고 이런 방식으로 역사는 진행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목표는 없고 각 시대마다 푸코적으로 각 에피스테마다 각각의
엄표가 있겠죠. 그죠? 그 지층 속에 지식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지식의 고고학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민족의 특수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층은 다른 민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웃의 민족은 다른 이웃의 민족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어. 슈테츠, 펠분들터, 지히, 자이네, 질러, 오프, 데스, 나하반, 반, 운트, 보스, 하이트. 자, 이해하기는커녕 그 이웃의 영혼은 다른 이웃의 광기와 악의를 오히려 이해하기는커녕 이상하다고 여겼어. 놀라면서 별분든. 그래서 참 저쪽은 저런 것들을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간주하는구나. 아이고, 우리 민족이라 그러면 말도 안 될 건데 지금 이런 이야기. 그래서 각각의 민족마다 역사의 목표가 다른 거야. 이미 여기서 상당히 빠르게 니체는 해석학의 적용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된다는 걸 이미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의 어떤 이러한 문화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한 해체적 해석은 오늘날까지 중요한 이유가 그건 거예요. 어떤 사실에 대한 진술도 그건 해석이에요. 그리고 어떤 뉴스의 제목을 선택하는 것 역시도 이미 해석인 거야. 사실을 보도하지만 해석하는 거예요. 이미 어떤 방식으로 배열하고 조합하고 삭제하고 선택하느냐는 이미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정치적 논리에 따라, 진영에 따라서 다 가짜 뉴스가 되는 거예요. 진짜 가짜 뉴스도 있죠. 그죠? 사실 자체가 아닌 것을 보도하면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진짜 가짜 뉴스가 있는가 하면은 사실을 보도하지만 그 사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진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도는 가짜 뉴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구분돼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그래서 언제나 이웃의 민족의 어떤 가치평가를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들은 광기를 갖고 있고 또 저들은 악의를 갖고 있는 문화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eine Tafel der Güter hängt über jedem Volk. 자, 재산의 목록이 모든 각각의 민족 위에 걸쳐져 있었어. 모든 민족은 각각 다 다른 방식으로 자기 자신만의 재산 목록. 사실은 여기서 독일어에서 타펠이라고 하는 건 석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유대 전통에서, 히브리 종교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석판으로 쓴 걸 봤잖아. 그래서 이 석판이 가치평가가 된 거예요. 타펠. 이 석판이 가치평가의 판인 거야. 그래서 재산 목록, 곧 가치평가의 목록을 모든 각각의 민족은 자기 자신 위에 걸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 문화, 일본의 역사, 문화, 중국의 역사, 문화, 각각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목표도 다 달라지는 거야. 다양한 목표만이 있는 거야. 다양한 중심만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지어, es ist seiner Wirbelbindungen Tape. 이것이 그 민족의 극복의
가치판이라는 것을 보라. 그러니까 그 민족이 어떤 역경이나 난관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했는지 그 극복의 가치판, 가치 목록이 바로 모든 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의 지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지어 에스 이스트 디 스티머 자이네스 빌렌스 쭈얼 마하트. 그것은 그 민족의 힘의 의지의 목소리다. 그러니까 니체의 독특한 존재론은 그 존재론의 어떤 특징을 힘의 의지, 힘으로 해석하는 거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푸코나 들레즈에게 그대로 가는데, 물론 들레즈는 스피노자라든지 베르그송이라든지 그리고 휴미라든지 이런 다양한 철학자들과 더불어서 자기만의 존재론을 형성하는데, 니체의 힘의 존재론, 힘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힘의 의지의 목소리, 그게 한 민족이 갖고 있는 그의 고유한 문화의 가치평가인 거예요.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힘의 의지의 목소리인 거야. 각 민족의 가치평가는, 그죠?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레플리히 이스트 바스 임 슈베얼 길트. 그 민족에게 무거운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칭찬할 만한 것이다. 그래서 한 민족이 자기의 존재 가능 아니면 보존 법칙에 따라서 볼 때 존재론적으로 무거운 것으로, 힘겨운 것으로, 때로는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칭찬할 만한 거야. 그 민족에게 중요한 거야. 그죠? 바스, 운에어 레슬리히, 운트 슈베어, 하이스트 굿. 그래서 그 민족에게 운에어 레슬리히, 필요 불가결하며 무거운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또한 선한 것이라고 불려졌어. 아, 그 민족에게, 특정 민족에게 필요 불가결하고 또한 존재론적으로 무게가 있는 무거운 것으로 간주된 것은 선하다, 좋다라고 불려졌다라는 거야. Und was aus der höchsten Not noch befreit. 그리고 최고의 역경으로부터 그 민족을 해방시킨 것.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언어학적으로 일본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이순신 장군, 뭐 예를 들면, 그죠? 그런 것은 다스 젤테네, 드문 일이야. 드문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슈베얼스터, 그 민족에게 가장 무거운 거야, 존재론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선한 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인간은 다 가치평가를 하면서 자기 문화를 형성한다, 이거예요. Das preist es heilig. 그래서 그 민족은 이런 최고의 공경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시킨 이런 것. 대한민국의 해방의 역사. 거기에서 독립군들, 대단하죠, 그죠?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거, 드문 것, 가장 존재론적으로 무거운 것, 이런 것들을 그 민족은 성스러운 것으로 칭송해. 맞죠, 그죠? 그래서 흉상도 만들고 동상도 만들고 또 그러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자들을 성인의 반열로까지 올려놓는다, 이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자, was da macht, dass es herrscht und zickt und glänzt. 그래서 그 민족을 지배하도록 만들며 또한 승리를 거두게 만들며 빛나도록 만드는 그런 것. 그래서 자이넴 나하반 쭉 그라우연 운트 나이데, 상대적으로 그 이웃 민족에게는
공포와 전율을 일으키고 시샘을 하도록 만드는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이런 가치평가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das gilt im das Hohe. 그 민족에게 모든 사물 중에서 높은 것이요, das Erste, 최초가 되는 것이요, das Messende, 어떤 척도가 되는 것이요, der Sinn aller Dinge,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사물에 자기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자연과학자가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자연과학자가 있으면 양자물리학자는 이 세계의 모든 색깔을 다 제거하고 모든 인간의 의미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지금 정치인들이 저렇게 민생은 돌보지 않고 서로 택도 아닌 것 같고 싸우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얼마나 비웃겠어, 그죠? 그들에게는 인간이 부여한 의미를 빼버리면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먼지인 거야. 먼지보다도 작은 양자로 보이겠죠, 그죠? 이 우주 전체가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문화는 그렇게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 인간의 모양으로 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가치평가인 거예요. 하이데거 가다머 리케르 라인에서, 후설과 하이데거 라인에서 현상학적, 해석학적으로 볼 때는 존재의 의미인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 부여가 실증주의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라는 거야. 이건 또 다른 논쟁이죠, 그죠? 그것이 허구지만 그 허구로부터 새로운 실제를 창조하는 거, 그게 인간인 거야. 인간은 다 예술가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사실은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물 자체, 실제 자체, 사실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 존재자들은 자기를 그냥 보여줄 뿐인 거예요. 그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분석하고, 아, 이것은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규정을 내리는 거예요. 1세기가 또 지나면 저 나무에 대한 어떤 인간의 의미 부여는 완전히 또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래서 정말 인문과학이 중요한 거예요.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Wahrlich, mein Bruder, kannst du erst eines Volkes Not und Land und Himmel und Nachbar. 진실로, 참으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한 민족의 공경과 그 민족의 땅과 하늘과 그 이웃을 인식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ihr rettest du wohl das Gesetz 위벌 빈둥엔 und warum es auf diese Leiter zu seiner Hoffnung steigt. 그렇다면 너는 아마도 그 민족의 극복의 법칙, 공경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극복의 법칙과 왜 그 민족이 이 사다리를 타고 자신의 희망으로 올라갔는지를 충분히 알아맞히게 될 것이다. 충분히 추측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그죠? 각 민족마다 그 극복의 법칙이 다른 거예요. 재미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극복의 법칙이 뭐였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사유해 보시오. Immer sollst du der Erste sein unter den anderen Polarien. Niemanden soll deine eifersüchtige Ziele lieben, es sei denn den Freund. 자, 요게 인용되어 있어. 번역하면 뭔 뜻인가 하면, 언제나 너는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이 꼴찌가 되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1등이 되어야만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다른 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만 한다. 이거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 민족의 어떤 경전에도 나와 있죠. 그죠? 신명기 28장. 야훼가 그러잖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그죠? 1등이 되고 꼴찌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것들은 각 문화의 역사마다, 그 전통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니만데 졸 다인의 아이플 GT가 질레 리벤 S 자이덴덴 프로인트 너의 질투 어린 영혼은 친구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명제는 디스 마하트 아이넴 그리헨 디질레 찌턴 한 그리스인에게 그의 영혼을 떨게 만들었어. 이 명제는. 그리고 다바이 긴 에얼 자이넴 파트 델 그레서 이 명제를 따라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자신의 위대한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치평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응? 사랑의 관계, 우정의 관계, 친구가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 그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 자기가 신뢰하는 어떤 존경하는 인물이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 가치평가가 그 사람에게 지금 실증적으로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현재의 모습보다 훨씬 더 뛰어난 모습으로 자기를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평가는 어떤 이러한 자연과학의 실증적 계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의미 부여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그리스인이 너는 언제나 1등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야만 된다. 너의 질투 어린 영혼은 친구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듣고 그 그리스인이 자기의 위대한 길을 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어떤 하나의 가치평가예요. 그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바르하이트 레덴 운트 구트 밋 보겐 운트 파일 펠 케렌 진리를 말하고 또한 활이나 화살과 좋은 교제를 하는 것. 이거는 누구야? 이거는 고대 페르시아 민족의 어떤 가치평가였어. 진리를 말하고 활과 같이 화살과 같이 삶을 영위하는 것. 이게 바로 니체의 힘의 의지의 어떤 그러한 내용이 되고 가치가 되잖아. 그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름도 이 문화로부터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체가 활이나 또한 화살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책을 읽다가. 그러면 그것은 힘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니체 사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힘의 의지는. 그죠? 그래서 이건 어디서 왔느냐? 고대 페르시아의 민족들이 이걸 소중히 여겨.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보라. 자기의 니체의 자서전과 같은 책에도 특히 자라투스트라를 설명하면서 나타나요. 또 활과 화살, 이 화살의 힘. 활은 화살을 넣고 그걸 당기면 당기는 그 자체,
그걸 놓을 때 나타나는 어떤 힘, 관역에 가서 맞을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이 힘의 의지와 관계될 수 있어. 이 운동은 또한 영혼회귀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야. 활과 화살의 힘, 이 관계, 이것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이게 페르시아 문화에 나타나고 있다 이거야. 그리고 진리를 말해야 돼. 페르시아인들의 어떤 가치 목록에서 중요한 거는, 자, 이런 것들은 조팅크트 에스 예넨 폴크 쥬라이히 리프 운트 슈베얼, 나의 이름 짜라투스트라라는 이름이 그것으로부터 나온 바로 저 민족에게 사랑스러운 것이요 존재론적으로 무거운 것으로 간주된 거야. 여겨졌어. 그러니까 고대 페르시아 민족에게는 그들만의 독특한 가치평가, 문화에서 선하고 중요한 게 있는데, 최고선이 있는데, 그건 진리를 말하면서 활과 화살의 관계와 같이 삶의 힘의 의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용기 있는 것, 이런 것들의 가치가 중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에게는 이런 것들이 사랑스럽고 존재론적으로 무게가 있는 것으로 간주됐어. 짜라투스트라라는 이름은 바로 그걸로부터 나왔으며, 델 나머 벨셜 미얼 쭈글라히 리프 운트 슈베얼 이스트, 나에게 있어서 사랑스럽고 존재론적으로 무게가 있는 이름이 바로 짜라투스트라다 이 말이에요. 뭐 당연한 거지 뭐.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파틀 운트 무틀 이렌 운트 비스 인디 부어쩔 델 질레 히나인 이는 주 빌렌 자인, 부모를 공경하고 영혼의 뿌리에까지 그 부모들의 의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건 어느 나라 민족의 가치평가야. 민족에게 중요한 히브리 민족이죠. 십계명에서 인간과 관계되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 그죠? 다섯 번째 계명이죠. 그죠? 이 히브리 민족에게 이런 게 있어. 그런데 디저 타펠 델 위벌 빈둥 행터 아인 안드레스 폴크 위벌 지히 아우프, 또 다른 민족은 자기 위에 이러한 극복의 가치판을 자기 위에 걸머지고 있었어. 히브리 민족이지, 뭐 유대 민족. 그리고 부얼더 메히티 운트 에비히 다미트, 이로써 강해지고 영원해질 수 있었어. 근데 이제 도덕의 계보학으로 가면 막 박살을 내죠, 그죠? 여기서는 여기까지 이제 분석하는데 재미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트로이어 위벤, 충실도를 훈련하고 운트 데얼 트로이어 빌렌, 그 충실도를 위하여 이레 운트 블루트 아우후 안 베제 운트 페얼리셔 자헌 제젠, 사악하고 심지어 위험한 일에까지도 충실함을 위하여 자신의 영예와 피를 걸 수 있는 것, 마치 사무라이 정신과 같은 거죠. 어떤 장군이나 용사나 전사들이 갖고 있는 가치평가, 이런 거겠죠. 그죠? 충성에 죽고 이러한 충실성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화, 거기에는 이런 게 있겠지. 그지? 징기스칸의 문화도 이런 게 있었는지. 자, 알조 지히 레렌트 베츠방 지히 아인 안드레스 폴크, 또 다른 민족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교육하고 가르치면서 자기를 극복해 왔어. 이런 민족도 있겠죠. 그죠? Und also sich bezwingend wurde es schwanger und schwer von großen Hoffnungen,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극복하면서 극기하면서 그 민족은
위대한 희망을 아이를 품듯이 품었으며, 그리고 이 위대한 희망으로부터 자기의 존재론적 무게가 점점 무거워졌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민족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가치 평가를 한다라는 거야.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발히 진실로 die Menschen gaben sich alles ihr Gutes und Böses. 인간들은 자신들에게 이러한 모든 선과 악을 가치평가로서 부여했어. 인간들은. 자, 발히 진실로 지나면 에스니트, 그들은 그것을 남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요 지판된 에스니트, 또한 그들은 그것을 발견한 것도 아니요 니드 필 에스 이는 알스 슈티머 폼 힘멜, 또한 하늘의 목소리로서 그들에게 그것이 떨어진 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가치들이 떨어진 게 아니야. 특히 이 종교인들이 이런 걸 들으면, 특히 그리스도교인들, 뭐 십계명이 하느님이 줬다 그러잖아. 그럼 거기서부터 뭐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철학하고. 그런데 인간이 만든 거다 이러면 이제 불쾌해지는 거예요. 응? 이미 많은 사람들이 훈련돼서 예도 TV를 보겠지만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거야 지금. 그러니까 모든 가치 평가는 그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고. 응?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재밌죠, 그죠? 근데 Welt legt erst der Mensch in die Dinge sich zu erhalten. 근데 인간은 왜 사물에다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의미 부여를 하느냐? 자기의 삶의 생존을 위하여, 삶을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줄 빡빡 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를 보존할 수 있는 인간만이 비로소 가치를 사물 속에다가 부여할 수 있었어. 자기 보존을 위하여. 그런 인간만이 사물에다가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인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이게 가치평가인 거야. 그죠? 이게 해석인 거야. 사물을 해석하는 거야. 그죠? Er schuf erst den Dingen Sinn, einen Menschen Sinn. 그래서 그 인간은 사물에다가 비로소 의미를 창조적으로 부여하게 되며, 그런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Menschen Sinn이야. 인간의 의미를 사물에다 집어넣는 거야. 이게 문화의 기본적인 어떤 방식인 거야. 인간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사물 각각의 민족마다 동물도 토템을 섬기는 방식이 다 다른 거야. 어떤 동물이 선하고 어떤 동물이 악하고 다 정해져 있어. 그죠? 선호적인 동물이 또 따로 있어. 선호적인 나무도 따로 있고 선호적인 돌도 따로 있어. 이런 방식으로 모든 이 세계의 존재자들에다가 인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 1차 자료에 클래스가 나오죠, 여러분.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주의라든지 구조 인류학과 관계될 수 있겠죠. 그죠? 레비스트로스의 어떤 철학과도 관계될 수 있고, 프레이저라든지. 재밌습니다. Darum nennt sich Mensch, das ist der Schöpfer.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은 자신을 인간이라고 부른 거야. 인간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세계의 다른 존재자들과 구분하여 자기를 인간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야. Das ist der Schöpfer. 곧 그 인간은
가치를 평가하는 자야. 니체 철학의 주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계를 해석하는 거야. 마르크스한테 중요한 건 뭐야? 우리는 이 세계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는 거야. 응? 그런데 하이데거가 이걸 까잖아. 응? 그 말 역시도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마르크스가 해석하는 거지 뭐. 그게 뭐 그거 마르크스 방식의 해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해석 자체는 실천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버마스와의 논쟁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가다머라든지. 자, 쉐전 이스트 쇼펜, 가치 평가를 한다는 거는 창조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다 줄 빡빡 치십시오. 그런데 헤얼트 에스 이얼 쇼펜데, 너희 창조하는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쉐전 젤벌 이스트 알를 교 쉐츠텐 딩어 샤츠 운트 클라이노트. 가치평가를 하는 것 그 자체는 모든 가치평가되는 사물에게는 보물이요 또한 귀중한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 가치평가는 보물이요 또한 가장 귀중한 거예요. 이게 역사인 거예요. 문화 해석인 거예요. 특정 민족이 해석한 역사인 거야. 그래서 그 해석되는 사물에게는 아주 중요한 보석과 같은 건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두리히다스 쉐전, 가치평가를 통하여 엘스트, 기프트 에스 벨트, 비로소 이 세계에는 가치가 존재하게 돼. 인간은 가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것이 허구가 되었던 자기 방식대로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랑의 관계 역시도 실증주의가 들어가게 되면 파괴돼 버려요. 사랑의 관계는 허구적 해석을 먹고 사는 거야. 다 허구야. 너가 이럴 때 나는 좋았어. 너의 눈빛이 뭐 이럴 때 시인이 되는 거지 뭐. 여기서 허구는 사실과 허구의 철학적 의미를 아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도가 지금까지 엄청 많이 강의했죠, 그죠? 물 자체에, 사실 자체에 인간은 접근할 수 없어요. 다 그 사물을 보고 자기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과학 역시도 동일해요. 이 우주를 해석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나타나면 그 우주를 또 다른 자연과학자가 또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건 역시 자기 방식에 허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평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뉴턴이 해석한 세계관으로 이 세계는 끝났을 거야. 그 이후에 그것에 근거하여 아인슈타인이 자기 방식대로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할 수 없었겠죠, 그죠? 다 해석인 거예요. 양자 물리학자마다 세계를 보는 그 관점이 다 달라요. 물론 거기에 공유하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과학자들이 어떻게 우주를 볼 건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 발견에 의해서 또 다르게 해석될 거예요. 그건 역시도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가치평가를 통하여 비로소 가치가 생기게 되었어. 존재하게 되었어. Und ohne das Schätzen, 가치평가가 없다면 베르 디 누스 데스 다자인스 홀, 이 세계의 현존재의 호두는 그 속이 빈 것이 될 것이다. 호두가 껍질만 남게 된다 이 말이에요. 호두는 알맹이가 없이 껍질만 남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죠? 그래서 인간은 가치평가로 사물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름답다 이미 해석이에요.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다 이미 해석이에요. 그건 실증주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자연과학 갖고 안 된다는 게 드러나는 거야. 그죠? 응? 어떤 것에 공감하느냐 안 하느냐도 이미 해석이에요. 왜? 각 사람마다 다 달라. 그게 실증주의적으로 명백한 100%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동일한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되잖아. 인간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하이데거 가다머 리케르가 보여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응? 이미 니체가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무 재미있죠. 그죠? 오늘도. 자, Hört es ihr Schaffenden, 너희 창조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Wandel der Welt, 가치들의 변화. Das ist Wandel der Schaffenden. 이 가치들의 변화는 또한 창조하는 자들의 변화인 거야. 그래서 하이데거적으로 보면 창조자의 전이해가 바뀌면 그 사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앞선 이해가 그의 해석을 이끌고 가. 그죠?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전이해를 교육시킨 자가 누군지 이제 이런 식으로 논쟁이 되는 거야. 그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그의 앞선 이해가 왜 그렇게 형성됐는지, 왜 그렇게 근본주의적이고 도그마틱하게 역사를 보는지, 이런 논쟁이 이제 또 가능해지겠죠. 자, 그래서 가치의 변화는 그 가치를 창조하는 자의 변화인 거야. Immer vernichtet wer ein Schöpfer sein muss. 줄 빡빡 치십시오. 니체의 독특한 해석학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창조자가 되어야만 하는 자는 언제나 사물을 무화시켜야 돼. vernichten. 그 이전에 있던 가치평가를 무화시켜야 돼. 파괴해야 돼. 무로 만들어야 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담은 이런 질문할 수 있겠지. 아니, 아무리 무화시켜도 그 전통이 가르쳐 주는 것 위에서 무화시키는 것 아니냐. 당연한 질문인 거예요. 이 예도의 논문에도 있어요. 당연한 거지. 그지? 진공 상태에서 뭐가 나올 수가 있겠어? 전통을 갖고 비틀고 그 앞선 철학자들의 이런 것들을 비틀면서 칸트가 대결했던 건 니체가 대결했던 건 칸트였어. 그죠? 이 칸트 이 대가를 끝까지 물어뜯고 했던 게 니체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나온 거야. 대단하지 않나, 여러분? 뭐 그전 철학자들과 다 물어뜯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칸트가 깊이 들어와 있어. 이건 니체 전문가들이 대체로 이해하는 거야.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창조하는 자는 무화시켜야 돼. 파괴해야 돼. 그래야 새로운 게 나타나. 그죠? Schaffender waren erst Völker und später erst erzählen. 창조하는 자들은 처음에는 민족들이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개인이 되었어. 계속 따라가 봅니다. Wahrlich, 진실로, der Einzelne selber ist noch die jüngste Schöpfung. 이 개인 자체는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창조물. 여러분들, 개인이라고 하는 게 엄청 오래전에 있었다고 생각하잖아. 뭐 고대 언어에도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인이라는 개념은 기껏해야 17, 18세기 때 나온 거예요. 기껏해야 이런 개인의 개념은.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개인은 근대의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서 산업혁명, 계몽주의 이런 것들과 더불어 나타난 거예요. 철학에서는 데카르트가 돼야 나랑 개념이 확실해져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또 클라스가 나오겠죠.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을 말하잖아. 생각과 존재는 일치한다. 예를 들면 거기서 생각은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인들에게는 이런 사유가 없었어. 개인이라는 사유가 이런 근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개인이란 개념을 몰랐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날은 뭐 개인은 개인이지 뭐 이러잖아. 나타나지 않았어. 철학에서는 나의 생각, 내 생각에다가 존재 일반의 근거를 규정짓는 이런 거는 데카르트 이후부터야. 그러니까 생각과 존재가 일치한다 그럴 때 이걸 이데아로 풀었던 플라톤 역시도 파르메니데스의 이런 사유 역시도 전부 다가 뭐예요? 그 생각은 모든 신의 생각, 보편적인 어떤 진리와 관계되는 그런 생각이야. 그래서 지성인 거야. 누스인 거야. 이 누스는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지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편적 개념이라고. 그래서 형이상학의 진리에서 이 정신, 이 생각은, 이 누스는 뭐야? 신의 정신과 닮았다.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 다 이야기하잖아. 그게 형이상학이. 인간이 가장 신적인 것과 닮은 건 정신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개인의 정신 이게 아닌 거예요. 보편적 인간을 통틀어서 보편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뒤집었던 게 나는 생각한다 아래로 이러한 존재 근거를 확립하려고 했던 거. 이게 데카르트의 혁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서도 기껏해야 데카르트 때부터인 거야. 개인이 중요해진 거는. 이걸 받아들여서 칸트 역시도 통각이라는 개념, 자기의식의 개념, 이히덴케 아래로 나는 생각한다라는 이 명제는 모든 표상에 따라다니고 동반되어야 된다 그러잖아. 순수이성 비판에서.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가르쳐준 나는 생각한다라는 그 전통 안에서 존재의 진리를 확립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신을 빼버리니까 뭐예요? 유한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데카르트 역시도 나는 생각한다라는 코기토가 그 유한성으로 나타나. 그 확실성으로부터 이 세계의 존재를 신의 은총에 의하여 정립해 나가잖아. 그죠? 나는 생각한다. 이 나란 개념. 이건 최근에 만들어진 어떤 그러한 창조물인 거야. 니체가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이란 개념이 없었어. 공동체가 중요했어요. 중세까지만 해도 서구에서는. 우리도 그렇지만. 자, 그게 나가 없었다. 이게 아니라고. 이해가 되죠. 그죠?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펠컬, 행튼, 지히, 아인스타, 아이네, 타펠, 데스구텐, 휘벌, 지히. 그래서 민족들은 옛날부터 자기 자신 위에 선의 가치 목록표를 달고 다녔어. 내걸고 있었어. 응? 달고 다녔는데 리베티, 헬션, 윌 지배하려는 욕구, 애욕, 사랑이야. 여기서 사랑, 지배하려는 사랑 이러면 번역이 이상하잖아. 지배하려는 욕망, 애욕. 두 번째, 운트 리베티게 호르션, 윌 복종하려는 애욕, 욕망은 슈펜티, 쭈잔면, 졸허, 타펠렌 이러한 가치 목록표를 함께 창조해낸 거야.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서 나타나는 선과 악의 가치 목록은 신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지배하려는 욕망, 복종하려는 욕망. 벌써 무의식적 해석이 나타나죠. 그죠? 그걸로부터 힘의 투쟁으로부터 나타난 거예요. 응? 강한 자와 약한 자의 힘의 거리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도덕에 계보하게 어떤 전초적인 사유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 그죠? älter ist an der Herde, die Lust als die Lust am Ich. 자, 무리, 집단에게서 느끼는 쾌락은 자, 개인이겠죠. 그죠? 개인이라고 하는 이 자에게서 느끼는 쾌락보다 훨씬 더 오래된 거야. 그래서 고대에는 공동체의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을 추방하든 곧바로 죽여버렸어. 이해가 되죠. 그죠? 이 근대의 개인의 개념이 생기면서 이게 다르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대인들과 중세인들만 해도 공동체에서 그들은 기쁨을 느꼈어. 자기 개인보다는. 오히려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서 기쁨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는 거는 죄요, 그 공동체를 위반하는 것이요, 이기적인 어떤 걸로, 인륜을 어긴 걸로 간주되었다 이 말이에요. 운트죠. 그리고 자, solange das gute Bissen hält, heißt 선한 양심은 이 무리와 집단이라고 불려졌어. 그러는 동안 작트 누얼 das schlechte Gewissen ich, 나쁜 양심만이 나라고 하는 이 개인, 나라고 하는 이 자아를 말했어. 그러니까 고대나 중세나 그 옛날에는 개인이 없었어. 그래서 이 개인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그건 나쁜 양심을 가진 자야. 좋은 양심은 언제나 무리와 집단에서 나타났다 이 말이야. 발히 진실로 das Schlaue, ich das Lieblose, das Seine nutzen, im Nutzen vieler will. 여기에 이유가 나오는 거야. 진실로 말해서 다수의 유익 속에, 이익 속에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욕구하는, 의욕하는 그런 자는 교활한 자요, 무자비한 자로 간주된 거예요. 공동체의 다수의 이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 자신만의 이득을 추구하는 자는 뭐야? 바로 교활한 자요, 무자비한, 자비도 없고 그런 자로 간주됐다 이 말이에요. 윤리적으로, 인륜적으로 낙인 찍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Das ist nicht der Herde Ursprung, 이것은 무리나 집단의 근원이 아니라 좀 더 이을 운털강, 그 무리나 집단의 침몰이요, 퇴락이요, 하강인 거예요. 몰락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가 나타나면 바로 공동체는 처단해 버렸어. 그죠? 참 재미있어. 그죠? Liebende waren es Städte und Schaffende, die schufen gut und böse. 선과 악을 창조한 자들은 언제나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창조하는 자들이었어. 자라투스트라가 막 여행을 해보니까 모든 문화와 모든 민족들에게서 나타나는 각각 다른 선과 악의 개념을 창조한 자들, 그들은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또한 창조하는 자들이었다 이 말. 계속 이어나갑니다. Feuer der Liebe glüht in aller Tugenden Namen. 모든 미덕들의 이름 안에는 사랑의 불과 und Feuer des Zorns, 분노의 불이 함께 타고 있어. 네가 이 규례를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이 규례를 잘 안 지키면 죽는다. 그래서 금지해 버리는 거야. 그죠? 금지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이걸 어기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까지도
네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 분노의 불과 또한 사랑의 불, 이걸 하게 되면 공적으로 쳐서 너에게 상을 주겠다.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이 선과 악의 어떤 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악은 금지로서 나타나고 선은 그 공동체를 살리는 어떤 힘으로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니체가 볼 때는 이 선악의 저편의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밝히 뜯어보면 그 선 역시도 그 사회에서 지배계층, 힘 있는 자의 어떤 가치를 대변할 때가 많았고, 그죠? 역사적으로 볼 때도. 여기에서 니체가 기존 문화를 섬긴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니체를 단편적으로 보는 거야. 힘 있는 놈 편에만 있다. 아니에요. 그걸 까발리면서 그것에 더 큰 힘의 어떤 제압하는 방식, 무자비한 방식도 같이 폭로하는 거야. 이 니체 텍스트의 독특한 어떤 전략인 거야, 이게. 니체가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런 것도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니체의 이 텍스트는 다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죠? 이 문체를 분석한 데리다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 거의 다 왔습니다. 필레, 렌들, 자, 짜라투스트라, 운투, 필레, 필컬. 짜라투스트라는 많은 땅을 돌아다녔고,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민족들을 봤다. 카이네, 그레스라, 마하트, 판트, 짜라투스트라, 아우프, 에얼덴, 알스티, 벨커, 데얼, 리벤덴. 그런데 짜라투스트라는 이 땅 위에서 사랑하는 자들의 행적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그런 힘을 발견하지 못했어. 사랑하는 자들의 행적이 가장 큰 힘을 발휘했는데, 그것의 이름이 바로 Gut und Böse ist ihr Name. 그 이름이 바로 뭔가 하면 선과 악인 거예요. 니체는 이걸 해체하고 선과 악의 저편에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선과 악의 저편의 제목이 이해가 되죠, 그죠? Balhi ein Ungestüm ist die Macht dieses Lobens und Tadelns. 이러한 칭송하고 힐책하는 나무라는 이 힘은 괴물과 같은 거예요. 니체가 볼 때는. 뭐 이걸 하면 너에게 상을 주고, 저걸 하면 너에게 벌을 주는,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남아있는 문화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인간을 파괴시켰는지. 짜라투스트라는 당연히 이걸 극복하는 거겠죠. 이 괴물, 이 선악을 확정하는 그 문화에서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폭력, 이건 괴물인 거야. 자, 그래서 작트 베얼, 베츠빈트, 에스미얼, 이얼, 브리덜, 너희 형제들아, 나를 위하여 그 괴물을 제압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한번 말해봐라. 작트 베얼, 비얼푸트, 디잼, 티얼, 디 페셀, 위벌, 디 타우젠트, 낙켄. 그리고 이 짐승의 1000개나 되는 목덜미 위에 족쇄를 던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말해봐라. 이 괴물을 제압해서 잡고 이걸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나에게 말해봐라. 이 선악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지배자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이 힘을 이용하여 얼마나 작은 힘들을 제압했는지 오늘날도 이용하잖아, 그죠? 그래서 종교의 역사에서 이런 것들이 정치에 의하여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의심의 해석학은 정말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악을 행했어. 아는 사람 다 알죠, 그죠? 마녀 사냥하고, 그죠?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작은 힘들을 처단하고, 무시무시한. 그래서 이런 괴물이 갖고 있는 천개의 목덜미를 제압할 수 있는 족쇄를 내던질 자가 누구인가? 계속 이어나갑니다. 타우젠트, 찔레, 가프, 에스, 비스, 헤얼. 지금까지 1000개의 목표가 있었다. 왜냐하면 타우젠트, 펠컬, 가프, 에스 1000개의 민족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해가 되죠. 1000개의 민족들이 있으면 그 역사나 문화 해석의 목표는 각각 다 그 중심이 다른 거야. 1000개의 민족은 1000개의 목표를 가지는 거야. 각각 다르게. 누얼, 디, 페설, 델, 타우젠트, 나켄, 펠트, 노호. 아직도 이 1000개의 목덜미를 제압할 수 있는 괴물의 목덜미겠지? 그 족쇄가 여전히 결여되어 있다. 없다 이 말이야. 에스펠트 다스 아인의 찔. 그래서 하나의 목표도 결여되어 있다. 하나의 목표는 환상이지 뭐. 노호, 하띠, 맨슈하이티, 카인, 찔. 인류는 아직 어떤 목표도 갖고 있지 않았다. 해겔처럼 절대지를 향하여,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절대정신의 운동을 향하여 나아간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아벌, 그러나 작트, 미얼, 도호, 마이너, 브리들, 나의 형제여, 나에게 말해라. 벤데얼, 맨슈하이트, 다스, 찔, 로호, 펠트. 그 인류에게 목표가 결여되어 있다면 여전히 펠트다, 니트, 아우허, 지젤벌, 로호. 인류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는 결핍되어 있는 게 아닐까. 푸코 생각 안 나나 여러분? 응? 니체의 짜라투스트라의 초인을 갖고, 그죠? 그 말과 사물 마지막에서 인간의 죽음을 말하잖아. 바닷가의 모래사장에 그려진 얼굴과 같이 인간은 죽게 될 거야. 인류가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인류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닐까? 인간의 죽음. 이걸 극복하고 넘어서는 또 다른 저편으로 간 인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죽음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인을 이야기하면서 미셸 푸코 역시도 말과 사물에서 바닷가에 그려진 얼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체 역시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니체는 미셸 푸코의 선생인 거예요. 한 번 더 번역합니다. 인간이 목표를 결여하고 있다면 인류 자체가 거기에 결핍된 것은 아닐까?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 말이에요. 알조 슈프라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행복하시고요. 추스